2022년 7월 19일 탈북선원 강제 북송 관련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MDL에서 북송될 당시 촬영된 3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영상은 2명의 탈북 어민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호송된 뒤 MDL을 넘어가 북측에 인계되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A씨, 당시 22세는 MDL에서 안대를 벗고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어 옆에 있는 돌란간으로 기어가 쿵쿵 소리를 내며 머리를 지차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 라며 말렸다. 이후 A씨는 대원들에게 붙잡혀 발버둥 쳤지만 북한군에게 넘겨졌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통일부는 국회의 영상 존재 여부 확인 요청 이후 업무용 PC에 이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송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의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신부 정권 간의 전면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과 사건 당시 청와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신부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충돌한 데 이어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기자단에게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갈 당시에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이 담긴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점퍼를 입은 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남측 관계자들은 야야야 잡아 나와봐 등 소리치며 해당 어민을 일으켜 세웠고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반대편 북한 군인에게 강제로 인계됐다. 다른 어민 한 명은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나와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통일부는 영상 존재가 뒤늦게 알려진 상황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공했는데,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북송 당시 판문점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업무용 PC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영상을 공개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 정권은 통일부가 정부 여당의 여론전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한 만큼 이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 개 공개해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영상 공개 배경에 대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반일륜적이었냐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영상 공개가 효과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신 정권은 탈북 어민들이 국내 조사 과정에서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강조해온 만큼 통일부의 영상을 고리로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 정권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아가 중도층까지 포섭해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과 달리 체제 경쟁에서 승리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판문점 앞에서 틀어졌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때 영상을 18일 공개한 가운데 당시 어선을 소독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살인의 증거가 될 만한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18일 나왔다. 이는 사건 당시 통일부는 납포 어선에서 혈흔을 발견했다고 밝힌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9 번지년 11월 2일 해군 제1함대에서 165분간 해당 어선을 소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혈흔 목격 확인 요청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동물검역관은 3명인데 퇴사한 2명 외 1명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덧붙였다. 이 검역관에 따르면 어선을 소독할 때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19년 11월 8일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가 확보됐나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살인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사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이어서 살해했다며 그리고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북송된 어민들의 흉악 범죄 행각을 상세히 밝혔다. 다만 정 전 실장은 북송된 어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혈흔을 씻어냈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을 공개했다. 정 전 실장은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 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 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며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후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게 3분 56초가량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 2명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이송됐다가 군사분계선 MDL을 통해 송환되는 장면이 담겼다. 자유의 집에서 대기할 때만 해도 탈북 어민들은 북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듯 남측 관계자 인솔에 따라 순순히 발걸음을 뗐다. 우리 측 인사들이 이들이 가져온 짐 가방을 챙기면서 다른 관계자에게 이들이 가져온 짐이냐라고 묻는 음성도 담겼다. 하지만 MDL 앞에서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특히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탈북민이 북측으로의 인계를 위해 MDL을 넘기 직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찌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경찰 특공대원으로 추정되는 호송 인원은 야, 나와봐 잡아 등을 외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MDL로 끌고 갔다. MDL을 지나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뒤이어 끌려나온 파란색 상의의 다른 탈북 어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별다른 저항 없이 호송 인원의 인솔을 따랐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 법상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의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 배당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며 두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해 죽음으로 몰아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사건 정점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내고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북한으로 보낸 경위와 동기,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못한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기가 북송을 결정했고 문 전 대통령에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서해 피격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도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통화에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혐의로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생각하고 있고 유족이 살인죄로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말만 믿고 귀순 어민을 흉악범이라 낙인 찍어 강제 북송했다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송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이날 군의 특수정보, 시, 수집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해 공무원 사건 전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민즈밈스에서 삭제된 정보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정기 인사 뒤 출사표 등에 따른 일선 청해 인력 부족 호소에 검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조사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사지로 내몰았다라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보호 신청서에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보호 신청서는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했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끝까지 강제 북송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송 어민들에게 씌웠던 안대를 비롯해 구금 장소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 북송의 주요 과정이 국내법에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불법을 통해 진행됐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포박이나 구금, 강제 추방을 위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지만 관련 근거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에 대한 무리한 북송이 추진됐다는 비판이다. 실제 당시 북송 어민에 대한 판문점 호송에 급하게 투입됐던 경찰 내부에서도 북송 어민들에게 불법 보호 장비가 사용됐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북한 북송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 내에서도 어민들에게 안대 포승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만 경찰 특공대의 경우 사실 판문점에서의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고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 소지가 있는 안대 포승 등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어민들을 현장에서 인계받아 그대로 호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 보호장비,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 8가지다. 얼굴에 쓰이는 보호장비의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의 자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눈을 가리는 장비, 즉 안대를 강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눈을 가린 안대의 경우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쓰면 안 되는 장비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시 북한 어민들에게 안대나 얼굴 가리개를 씌운 주체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할 수 있다며 안대 사용에 대한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당국이 내부 규칙을 통해 안대를 착용시켰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의 구분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구금할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영장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당국이 당시 탈북 어민 2명에게 북으로 송환될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이들을 강제로 판문점으로 호송했다면 이 역시 불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건의 합동신문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닌 탈북 경위와 귀순 의사 확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조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란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시의 합동조사와 북송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처럼 행정조사에 따른 즉시강제 조치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일방적 북송 결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 33조에 따르면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7일 북송 동영상에는 어민들에게 북송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을 본 어민이 자리에 주저앉아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영환 전환기정 워킹그룹 TJWG 대표는 정부는 당시 이례적으로 짧은 합동신문조사만을 근거로 탈북 어민 2명을 악랄한 범죄자로 단정했다며 특히 당시 송환 결정을 내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참모진 자격만을 가질 뿐인데 강제 송환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러나 그들을 헌법상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무국적자 혹은 외국인으로 본다고 해도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때 무조건 북한으로 보낼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4조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원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로 송환하지만 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를 이유로 고문 등에 받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고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로 어민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조사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사지로 내몰았다라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쇼를 위해서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고 뒷걸음치는 등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보호 신청서에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보호 신청서는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 증거라고 했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윤적,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끝까지 강제 북송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